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젤과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받으시려면 투자자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본인이 스스로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관점을 가지시고, 내가 투자자라면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이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 캐피털, 엔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이들은 뭐가 다른지 조금 더 이제 구분하는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젤은 투자 단계가 초기, 성장 초기에서 시드, 얼리 스테이지를 선호하면서 사업 구상 단계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대신에 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투자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 받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디어지만 당장 실현 가능할 것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막연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투자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런 차이점, 디테일한 차이점 그래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벤처 캐피탈은 창업 후 주식 공개, IPO까지 후기 성장 단계를 선호를 합니다. 투자 주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엔젤 투자자는 초기에 빠르게 이제 VC들을 통해서 주식을 팔고 다시 나가는 것들을 선호를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장기적인 고수익을 노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될 때 이제 자금 지원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엔젤 투자자는 좀 직접적으로 관여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벤처 캐피탈 단계에서는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는 개인 자선이고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투자하고 싶다면 엔젤 투자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3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패밀리, 프렌즈, 플리시. 사업을 잘 모르고 투자하는 그 F도 항상 넣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초기에는 사실 위험도가 높습니다. 투자 회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단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엔젤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법적인 자격 요건이 있고 엔젤 투자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 허용도도 벤처 캐피탈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엔젤 투자자는 훨씬 더 커요. 그냥 자기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투자자를 찾고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나머지를 보상해 줄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보시고 투자 수익성은 벤처 캐피탈은 장기적으로 가고 엔젤 투자는 단기적으로 위험도가 큰 만큼 투자 수익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찾을 때 VC들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될 것 같으면 뭐 저기 지방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투자를 하고요. 엔젤 투자자들은 자기가 이제 수시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는 뭐 익명을 선호하면서 내가 굳이 투자했다는 얘기를 뭐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자기가 이제 좋은 기업들을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하는 단계고요. 벤처 캐피탈은 신분 노출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누구인, 벤처 캐피탈에 여러분들이 많은 VC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좋은 투자 사례를 만들었을 때 투자자가 더 좋은 기업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를, 성공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분야가 여러분들하고 맞다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IR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뭘 한다, 뭐 VC 미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엔젤 투자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멘토링을 하면서 만나거나 창업 교육을 하면서 만나거나 그렇게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고요. 엔젤 매칭 펀드라고 엔젤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정부의 매칭 펀드를 주는 그런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무조건 1대1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엔젤 투자자는 여러분들 방금 앞에서 누구나 엔젤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매칭 펀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2천만 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매칭 펀드를 하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나 그냥 내가 아는 기업에 난 투자할 건데 돈 더 받으면 좋으니까 1대1로 매칭 더 해준다는데 그냥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관심이 있고 여러 투자들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사람들, 엔젤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제약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1대 1배수로 보통 투자 매칭을 해주는데, 일부 경우에서는 1.5에서 2.5배수까지도 투자를 해주기도 합니다. 매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것들은 엔젤 투자 지원 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젤 투자자는 실제 경영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자가 이제 선의의 투자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대표자의 신뢰를 검증하는 활동들을 가지게 되고요. 기관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투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CFO의 역할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자를, 엔젤 투자자는 결국은 엔젤 투자자가 투자 엑싯을, 투자 수익을 얻는 순간은 내가 엔젤 투자한 것들을, 그 시드머니를 주었던 것들을 시리즈 A의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회수해서 나가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엔젤 투자자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 난 이 돈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자력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그래도 나 투자자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 단계 투자자까지 정말로 누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엔젤 투자자의 도움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엔젤은 사업 확장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런 엔젤 투자자는 사내 이사 감사로서 사업의 동반자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같이 의사결정에 나서기도 하고요. 지금 엔젤 투자자는 2020년 올해 10월까지 벌써 238개의 엔젤 클럽이 생겼고요. 전문적인 개인 투자자 173명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센터의 개인 그냥 엔젤 투자 회원들은 벌써 2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그 전문 개인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린 매칭 펀드가 가능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전문 개인 투자자 173명,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칭 펀드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 실적이 있는 엔젤들을 만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엔젤 클럽과 개인 투자 조합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젤 클럽 개인 투자 조합,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특징들을 보시면, 엔젤 클럽은 엔젤 개인들이 그냥 모여서 만든 클럽이고요. 기간이나 등록이나 출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회원도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들을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젤 클럽에서 투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엔젤 개인의 역할과 그리고 클럽에서 어떤 활동들을 주요시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조합은 5년 이상 그리고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에 등록 의무가 있고 출자한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인 투자 조합이 조금 더
단단하게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뭐 오래 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투자 받는데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젤 클럽마다 뭐 또 자기네들만의 규정들이 있어서 어떤 엔젤 클럽에서는 뭐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기록이 있을 때만 엔젤 회원으로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데도 뭐 매년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 뭐 전문가 위원 같은 경우 뭐 3,000만 원 이상 투자한 케이스 이런 식으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엔젤 클럽이나 투자 조합을 보고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엔젤 개인을 보고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개인의 엔젤 투자자의 역량을 보시면 되는데, 그 투자자가 아니라 나는 클럽을 보고 했다, 투자 조합을 보고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창업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역량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투자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 좋은 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들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할 때 펀드는 LP로부터 출자가 돼서 나오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다양한 곳에서 이제 지분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한 모태펀드가 이제 출자 사업을 통해서 업무 집행 조합원을 만나게 됩니다. 제네럴 파트너스가 이 출자 자본의 일부를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 수익화시키고 자금 회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돈을 투자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법률, 자금 사용을 감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으니까 그 돈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는 그런 자금 사용의 흐름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꼭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 수익화, 자금 회수 등이 가능한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할 때 만나시게 되는 VC들, 여러분들 나는 파트너 명함을 받았는데 누구지? 파트너는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그랬을 때 파트너는 대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 투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널리스트, 어소시에이트, 프린서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투자를 받을 때 만나시는 분들이 다양해지는데요. 초기의 경우에는 사실 뭐 파트너급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그것에 여러분들의 좋은 사업을 알리고 파트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중간 단계, 그리고 심사역, 어널리스트 단계의 심사역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실제로 관심 기업에 들어가서 투자를 받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게 시간과 함께 신뢰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역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미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 중에서 팁스라는 그 지원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기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런 팁스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창업팀당 최대 10억 원, 최장 3년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엔젤 투자 1억 원, 그리고 성공 벤처인의 보육 멘토링과 R&D 자금 5억, 그리고 추가 자금 또 4억 원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창업 자금 1억 원과 엔젤 매칭 펀드 2억 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 1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사업자 등록을 너무 굳이 빨리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당장 투자 단계가 되고 빠르게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를 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보통은 초기 단계,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아직 세팅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자를 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텨서 어느덧 3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그냥 회사 사업자 등록을 일찍 했다는 이유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일찍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계 적시적소에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7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맞게 나의 성장 속도를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투자 안 받고 그냥 엔젤 투자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꾸준히 해서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단계의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경우엔 투자를 받아야겠다. 아니면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지원 기관이 뭐 엑셀러레이팅을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 로드맵에 들어가서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년까지 여러분들이 창업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스의 운영 절차를 보면요. 운영사 팁스 자본을 가지고 운영사를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요. 아까 엔젤 투자자가 매칭 펀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매칭 펀드를 할 기업들을 엔젤 투자자들이 찾아서 하듯이 여기서는 운영사가 좋은 기업을 창업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1인은 따로 안 되고요. 그래서 좋은 팀원을 구하고 공동 창업자를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주요한 역할이 되고요. 그래서 기술 창업팀을 선정을 해서 1차 운영사의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거기서 지원을 팁스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받게 되는 것은 보육, 투자 지원, 그리고 창업팀 지분은 60% 이상, 운영사 지분은 30% 이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분을 30%나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창업자들의 단계에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큰 파일을 만들어서 나눠서 가져갈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부 창업자들은 그냥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보다 더 이런 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가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자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본도 끌어올 수 있고 훨씬 더 역량을 가진 운영사가 이 팁스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팁스 선정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되게 잘 나가고 방향성이 잘 맞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자를 받을 때마다 지분 이석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분이 줄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분이 준다고 해서 지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100%를 가지고 있어도 1억짜리면 1억이지만 10%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10억 가치가 됐다 하면은 10%도 똑같이 1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의 차이들에 대해서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 이어서 후속 투자까지 포스트 팁스를 통해서 20억 원 이상의 또 투자를 연계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잘 여기 들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계획도 그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유치 사례를 보면 먼저 저희가 유니콘 기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거칠 텐데 그 사이에는 결국은 많은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설립돼서 김재섭 대표이사가 2006년 인수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이오 유니콘 기업이 되었는데요. 개발 중인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등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요. 2018년 매출은 533억 원, 영업이익은 26억 원이고요. 2019년 매출액은 241억 원, 영업손실 275억 원의 누적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손실이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창업자를 볼 때, 사업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당장의 매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것,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역량이 뛰어납니다. 2000년 이미 제넥셀을 설립을 했고 인수합병까지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회사를 키운 케이스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시각들을 초기 기업들, 예비 창업자분들은 많이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주변의 멘토분들이나 유사 사례나 자기 단계에 따른 혹시나 사례가 있는지 항상 여쭤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또 유니콘 기업에 들어간 위메프 쿠팡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 되고 데카콘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앞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쿠팡은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US 달러, 2018년부터에는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20억 달러를. 이런 경우 쿠팡 그때도 적자고 지금도 적자인데 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는데 다른 이제 투자 기업들은 뭐 국내 상장 IPO를 꿈꾸고 있다면 쿠팡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 곧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그냥 단순 소셜 커머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을,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향후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쿠팡은 일찌감치 투자를 받았고요. 위메프는 작년에 2019년 10월에 넥슨 홀딩스 등 여러 회사로부터 4천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위메프는 그때는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발전 로드맵이 없어서 쿠팡이 먼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럼 위메프는 어떻게 받았느냐 했을 때 쿠팡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위메프의 가치도 쿠팡과 같이 따라잡을 수 있겠다, 기술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끈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위메프와 쿠팡의 소비자의 인지도, 이런 시장성을 판단을 해서 4천억 원이 이번에 투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마트 컴퍼니는 이번에 최근에 투자받은 사례로 제가 넣어봤는데요. 20억 시리즈 A를 투자를 유치했고, 여기서는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 앞으로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국가보다 내원이 낮고 직접 대면을 낯설어 하는 이런 비대면 시대에 더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100여 명의 전문 심리 상담사와 3만 5천 명의 유료 고객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심리 상담 같은 경우 1회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진성 고객이 존재하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여러분들의 창업을 키워준 엑셀러레이터도 이번에 투자를 받고 IPO 초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속 22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요. 이 투자랑 여러분들이 VC들은 펀드를 몇백억 규모의 펀드를 모아서 그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죠. 하지만 그 펀드는 이 투자랑 다릅니다. 펀드는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엑셀러레이터 기간에 지분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여기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유치를 해서 직접 다 IPO를 하고 성장하고 있고, 지금 누적 기업 가치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켓컬리, 지금 시리즈 2까지, 여러분 아까 제가 시리즈 A, B 설명드렸는데 2단계까지 해서 이번에 2020년 5월에 올해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누적 투자액이 거의 4천억 원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보였고요. 처음에 여기서도 이제 외로운 개척자로 불리면서 아니 그 새벽 시장을 물류를 하려면 되게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으나 그것들을 다 헤쳐나가고
실질적으로 고객의 높은 반응을 이끌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엔젤과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투자 유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궁금하신 건 사실 엔젤 투자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엔젤 투자 단계는 사실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밀접한 그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네트워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면서 가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